렉서스 RX450H AWD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스핀들 그릴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입체감을 더해주면서 날렵한 이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국의 전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최신 트렌드를 아주 잘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날카로운 선과 면들이 잘 만나고 있고요. 전면부의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차가 조금 커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키 온락을 했을 때 앞뒤 도어 손잡이의 간접 조명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리플렉터 역할을 하면서도 아래쪽에 퍼들램프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밝은 색으로 LED 조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별도의 조명이 없는 부분은 살짝 아쉽지만 LED 조명이 전체적으로 밝게 구석구석 잘 비춰주는 편이고요. 앞쪽 도어를 열어도 뒤쪽하고 마찬가지의 구성입니다. 앞쪽은 풋램프가 잘 적용이 되어 있네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초기에 시동을 걸게 되면 약간의 세리머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스 자체가 살짝 높게 있다 보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이 참 좋고요. 상하향의 변동폭도 제법 큰 편입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주변의 광량이 줄어들지 않고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이 독특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DRL은 DRL 역할만 하고 그 뒤쪽으로 같은 라인에서 방향지시 등이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3개의 렌즈에서는 하향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렌즈에서 상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얼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코너링 램프와 LED 안개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너링 램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이 직진성도 직진성이지만 광원의 폭 그리고 흰색에 가까운 색 온도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좀 맑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테일램프,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 모두 다 LED 구성이죠. 과감한 선과 면들은 측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전체적인 라인을 보면 아래쪽에서부터 이 뒷문 그리고 뒤쪽 휀다를 넘어서 끝 마무리까지의 볼륨감이 상당합니다. PHEV 차량답게 주유구랑 충전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요. 조수석 뒤쪽 휀더에는 충전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뒤쪽 휀더에는 이 앞쪽에서 연료탱크 안쪽에 감압 때문에 버튼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는 한데 주유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휠은 21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0, 21입니다. 도시명 SUV답게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도어 하단부에 재질과 색깔을 조금 달리 두고 있어서 SUV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을 해서 안쪽에서 조금 더 개방감을 가져갈 수가 있게 해뒀고요.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아웃사이드 미러 중간 부분하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 부분인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루프렉은 매트한 느낌의 실버 가져가고 있고요. 루프에서부터 뒤로 쭉 떨어지는 라인이 완만하면서도 끝에 날카로운 느낌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입체감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살아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서의 볼륨감은 루프에서 떨어지는 라인과 쭉 만나면서 이 뒤쪽에서 귀결되는데요. 특히나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저는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차량의 이미지를 조금 더 고급스럽고 날카롭게 부각시켜 주면서도 안정감이나 스포티한 느낌 같은 것들을 잘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는 크게 그렇게 기교를 부리진 않았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것 같지만은 층을 달리 두고 있으면서 선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복잡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머플러는 듀얼 타입인데요. 바닥을 향하고 있고요. 스포일러가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이 라인도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기능 면에서도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아래쪽에 보면은 와이퍼가 숨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뒤에가 되게 깔끔하죠. 전동 테일게이트는 발로 살짝
범퍼 아래쪽에 넣었다 빼서 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버튼을 살짝 눌러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소음이나 속도 같은 것들로 적절한 편에 속하고요. 공간은 골프백 4개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바닥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재질 신경 되게 많이 썼고요.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곳까지도 굉장히 패키징이 꼼꼼하고 짜임새가 좋습니다. 펑크수리 킷 갖추고 있고요. 이런 공간들 잘 활용하면 뒤쪽은 되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보시면은 여기 고리 같은 것들, 화물 고리 같은 것들 있고요. LED 조명은 운전석, 조수석 측면에 각각 널쩍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어 시트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터치로 작동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빠르지는 않아요. 빠르지는 않은데 전동으로 시트백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되겠고요. 렉서스의 브랜드 그리고 차량의 가격을 감안해보면 걸맞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워낙에 헤드룸이라든가 전반적인 공간의 여유가 좋다 보니까 차박 솔캠용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화물 고리랑 12V 파워 아울렛은 꼼꼼하게 커버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은근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수동 손잡이도 배려를 해줬고 이쪽에도 LED로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키는 렉서스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글쎄요, 동양의 미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독특한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립도 좋고요.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음각 처리가 살짝 돼 있고요. 전자식으로 열리거든요. 이렇게 살짝 누르면 되게끔 돼 있는데 소프트 크로징이 빠져 있는 부분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 있거든요. 지금 화면상에는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전자식으로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생각보다 두껍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닫아 보면은 냉장고나 금고 여닫았을 때의 느낌처럼 묵직한 느낌이면서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실내는 블랙이나 그레이 원톤으로 가져가지 않고 밝은 컬러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줘서 소재 면에서 그리고 컬러 면에서 산뜻하면서도 실내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게 해주는데 한몫 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디자인은 입체감 있게 움푹 파여 있어서 연결이 되는데요. 실내에 앉아보면은 운전자가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크 레빈슨 사운드 시스템 너무 좋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준비가 돼 있고 매포켓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도 이 전자식인데 이렇게 눌러서 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전기 장치 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서 수동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도 약간만 더 벌려줬으면 더 사용하기에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렉서스 레터링도 있고 조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덧대져 있고요. 시트는 안장의 길이 조절 뿐만 아니고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를 비롯해서 전동 기능 착실하게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질이 스웨이드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많이 이렇게 닿는 부분, 많이 눌리는 부분은 재질을 달리해서 잡아주는 것도 조금 더 잘 잡아주고 오래 차량을 유지했을 때 손상되는 부분 같은 것들도 대응을 잘 해주고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쿠션감이 좋아서 생각보다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센터턴은 조금 높은 감이 있지만 디자인 측면 그리고 기능 면에서 역시 부족함은 없었고요. 오르간 타입 페달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의 차량 등급이면 금속하고 고무로 혼합시켜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배가시켜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풋레스트는 널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꺾여지는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커버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릎 에어백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이 가능합니다. 아주 예전에 렉서스는 이렇게 이 부분에 버튼 같은 것들이 막 있어서 기능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안쪽 디스플레이 쪽으로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이쪽에 있는 기능들은 물리키는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납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렉서스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는데 보기에도 괜찮고 이 그립 같은 거나 가죽 질감 좋거든요. 다만 위아래가 조금만 더 도톰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죽이나 이런 우드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교하면서도 마감이 참 좋거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심카드가 없습니다. 심카드를 넣어주세요.
PHEV 차량답게 초기 시동 시에 굉장히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HUD가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폰트라든가 크기, 컬러 구성 좋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 스티어링 휠 좌우측에 있는 리모컨의 세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렉서스가 참 잘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고 봅니다. 화면이 조금 작게 나올 것 같긴 하지만은요, 클러스터의 구성 렉서스답게 깔끔하고요. 방향지시 등 소리도 들려드려 봅니다. 메뉴 구성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필요한 기능만 눈에 잘 들어오도록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클러스터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의 작동 반응 같은 것들도 빠릿빠릿해서 운전의 재미를 더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립 컨트롤이라든가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 그리고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주유구 버튼하고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유구는 PHEV 차량이기 때문에 연료통 내에 감압을 위해서 버튼을 누르고 주유구 커버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토요타 계열 차량들의 약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렉서스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말끔하게 해소가 됐고요. 약간 운전석 쪽으로 틀어져 있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메뉴 구성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익숙한 아트란 맵을 채용하고 있는 것도 렉서스가 시장의 반응을 잘 민감하게 읽어드리면서 적용했다라고 보고요. 후진을 했을 때의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잘 반응합니다. 특히나 신기한 점이 차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차가 투명하게 되면서 차 바닥까지 다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오프로드 같은 거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투명하게 다 보여서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장애물 안 보이는 것들까지도 잘 모니터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습니다. 온도 조절에 관련된 기능들도 이 다이얼하고 터치 타입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이나 열선은 오토 모드하고 1단, 2단 해서 총 3가지 모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을 하고, 이 실내 온도 설정에 맞춰서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은 참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다이얼 방식이고요. 앞쪽에 성해 제거라든가 열선은 물리키로 배치를 해 놓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마크 레빈슨 프리미엄 서라운드 사운드고요. 스피커가 18개에 우퍼 3개, 퀀텀 로직 사운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 전 영역대가 또렷하게 들리고요. 각 영역대에서 뭉개지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중저음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도 너무 좋고, 똑같은 음악을 들었을 때 일반적인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에서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귓가에 굉장히 가깝게 들리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크기 때문에 약간 아래쪽에 에어벤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기능면에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여기도 약간의 수납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이 안쪽에서 진행이 되고, 이 안쪽에도 보시면 USB-C 타입 충전, 그리고 USB-A 타입으로 입력 단자 있습니다. 커버링이 되게 근사하게 돼요. 이런데 재질 같은 거 너무 좋죠. 기어 노브 짧아서 조작했을 때의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좋고요. 그립이 작아서 뭐 별 그립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잡아보면 감쪽 같은 것들이 참 좋습니다.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뒤쪽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전기 모드인데요. 차지 모드 있고, HV, EV, 오토 모드가 있고요. EV 고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암레스트가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수석 쪽에서도 이렇게 열 수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여유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공간 넓고요. 안쪽에 마감도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봐도 이렇게 선명하죠. 이런데 마감 같은 게 참 치밀하고 좋고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유격 같은 것들도 없이 참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때의 내장도 좋고요. 선바이저 두께는 적절한데 거울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예.
거울은 요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커버랑 LED 조명 연동된 거는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썬루프는 지금 비가 와서 아웃슬라이딩 되는데 요만큼만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유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개방감 충분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다만 이너 커튼도 전동인데 저 뒤에서부터 쭉 넘어오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도 합니다.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해서 실제보다 시야각은 좋은 편에 속하고요. 또 이게 디지털 미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화면을 일정하게 잘 확보해 주고 있죠.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실내 이너 커튼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락 언락 기능은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어 캐치가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적응되면 편안했습니다. 컵홀더 크기 적당하고요. 바닥이 비교적 낮고 평평하기 때문에 발 공간과 무릎 공간에 여유는 좋은 편에 속하고요. 시트는 보기에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면서 이 전동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가장 앞으로 당겨봤고 가장 뒤로 밀어봤는데 각도 조절 폭이 꽤나 큰 편입니다.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는 내려보면 요것도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암레스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컵홀더가 이렇게 펼쳐지게 돼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되죠. 뒤쪽에도 공간이 제법 있어서 이런 부분들 사용하면은 수납 공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승하차할 때의 이 높이도 적절한 것 같고요.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먹 3개 정도 아주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 2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측면 기둥에는 없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되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좌우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갖춰놨죠. 워크인 스위치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에서도 썬루프로 인한 충분한 개방감은 앞쪽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내는 좀 세련되면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요소에서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렉서스 다른 차량들의 공통된 모습인데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주행을 할 때 차량이 전장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5m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차 폭이 1m 90이 넘어서다 보니까 차 폭은 조금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4km고요. 도심에서는 14.5, 고속도로에서는 13.4로 알고 있는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평균적인 연비를 보면은 13km대 후반에서 14km대 초반 정도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모드를 EV 모드, HV 모드를 오토로 놓지 않고 제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드라이브 모드 에코로 놓고 연비에 조금 신경을 썼을 때에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14.5를 훨씬 상회하는 15km대 중반까지의 연비를 꾸준하게 유지해 줬습니다. 도심 주행 연비도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비에 비슷하거나 조금 오버하고 있고요. 조금만 연비에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드라마틱한 연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연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높은 편이죠.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킬로와트아워당 3.8km고요. 도심에서는 4.2, 고속도로에서는 3.3입니다. 근데 도심에서 지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는 4km 후반이 아니고 5km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근데 이 전비 부분은 제가 특별히 의미를 두기가 어려운 게 국내 날씨 조건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유지를 해보고 전비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5km 넘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국의 7, 8월 여름 날씨를 기준으로 나왔던 전비일 뿐이고요. 정말 이 실 전비는 1년 정도 지내봐서 평균을 냈을 때에 보다 정확한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56km,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61km, 고속도로에서는 49km라고 메이커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충전은 2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2번 다 충전을 했을 때 60km 가볍게 넘어섰고 한 번은 71km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비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지내보고 평균을 내야 그게 정확한 전비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충격이나 이 바닥에 갈라져 있을 때 잔진동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억제력이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잔진동이나 큰 진동을 모두 다 걸러주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부드러운 승차감이면 조금 출렁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나 단단한 승차감이면 약간의 불편함, 좀 허리 같은 데 부담감 같은 것들이 오기 마련인데 그거를 품 넓게 잘 감소시켜주면서도 운전자의 요구에 맞게 차량이 잘 움직여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브랜드, 오랫동안 차를 만들어왔던 브랜드가 다르다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참고로 앞쪽에는 이중 적합 차압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그냥 일반 유리거든요. 근데 이 조합에서도 앞좌석이랑 뒷좌석에 앉았을 때 소음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것들에 대한 억제력도 좋은 편이고요. 측면 같은 경우는 다시 보면은 이 실링 같은데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꽉 치밀하게 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잔진동, 큰 진동 잘 걸러주고, 소음 부분도 주변에 큰 트럭이나 버스 같은 거 지나가더라도 도심 주행할 때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또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비게이션 세팅을 했는데 주변에 물체가 가까워지면은 어라운드 뷰 커지면서 진행 방향의 앞쪽 카메라로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하게 대응 잘 해주고 있고요. 또 약간 거리가 벌어지면 바로 기존 세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요. 룸밀러가 실내 리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디지털 룸밀러거든요. 일반 거울로도 볼 수 있고, 저는 지금 카메라를 켜서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염에서 다른 차량들에 비교했을 때 토요타 렉서스 계열 차량들이 이런 거는 좀 되게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오염이 생기거나 뭐 눈이 오거나 비포장 다녀서 먼지가 많이 껴더라도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카메라 렌즈에 비교를 해보면 깨끗한 화면을 유지해 주는데 이런 거는 되게 유효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디어 괜찮죠? HEV 차량이라서 모드가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지 모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EV 모드만 지정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V랑 EV를 오토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있고, HV 전용으로 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V 모드, HV 모드, HV하고 EV 오토, 차지,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EV 모드는 아실 거고, 차지 모드는 내연기관으로 충전하는 거, 그리고 HV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일단 내연기관 우선으로 하되 충전이 필요할 때 충전되게끔 하는 거고, HV, EV 오토로 두게 되면은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타이밍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2개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 모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전기 모터가 힘이 부족해서 주행할 때 좀 답답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모드 간의 편차라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PHEV 모드를 전환을 했을 때 워낙에 내연기관도 부드럽고 빠릿하고요. 또 전기 모터도 생각보다 힘이 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토크감 같은 것들 괜찮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질감이 없다라는 점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전기 모드에서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 모드로 전환될 때의 충격이나 아니면 소음 같은 것들이 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에서 느끼는 이 정숙한 느낌이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내연기관하고 전기모터 서로 전환될 때의 이질감 같은 것도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노멀, 스포츠, 에코, 커스텀, 이렇게 4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일부 브랜드에서는 노멀하고 에코하고 그닥 차이가 안 나나? 뭐 좀 약간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렉서스 RX 450h 플러스 모델에서는 명확합니다.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도 이게 에코인지 노멀인지 금방 오거든요. 그리고 모드 간의 편차가 명확한 것도 있지만 이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조금 다른 구성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더 화려해도 뭐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좀 억제되어 있는, 너무 좀 자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모드 간의 편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차이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E4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베이스 하이브리드 아니면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전류는 일단 내연기관이 구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가운데 축이 없고 후륜은 전기 모터가 그 구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대 0에서 20대 80까지 구동력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전기차보다는 좀 덜 민감도가 있고요. 구동력, 그립 확보하거나 구동력 배분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 속도, 그다음에 그린 컨트롤 같은 거 보면은요. 근데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특히 뒤쪽에 좌우 대칭이 될 때 보면 되게 좀 빠릿하고 안정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E4가 확실히 좀 진보된 시스템임이 분명하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겠죠.
모드에서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도 좋은데요. 직렬 4기통 가솔린 2.5리터 엔진 기반의 PHEV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가솔린 엔진만 놓고 보면은 한 182, 183마력 정도밖에 안 되지만 토탈 시스템 출력은 300마력이 넘어서거든요. 309마력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출력들이 올곧이 느껴집니다. E4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처럼 운전이 그렇게 스킬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코너링을 할 때도 구동력 배분, 그립 컨트롤 같은 것들이 빠릿하면서도 확실하기 때문에 나름의 와인딩을 즐기더라도 차가 출렁출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도 미세하게 조정이 되니까 마치 내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안정감을 운전자한테 선사해 주고요. 보통 이 정도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라든가 뭐 혼자 가끔 이렇게 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차는 나름의 스포티한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힘에 있어서의 여유가 그렇고요. E4 시스템의 빠릿한 반응이나 그립 컨트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멀티 펑션이 가능하거든요. 스티어링의 위에 있는 키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컨트롤러가 첫 번째는 그냥 디스플레이를 조정하는 HUD 조정하는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본격적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묻고요.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키를 가지고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적응에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되긴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계마다 간격 유지 정확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속이나 감속 부분을 보면 체감상 저는 가속보다는 감속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스타일에 그렇게 좀 다가왔던 것 같고요. 차선 유지 기능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정가운데를 아주 잘 유지를 해줘서 운전이 조금 서투르시거나 아니면 본인 성향상 한쪽으로 기울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안전운전에 도움도 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운전 스타일을 조금 개선하는 데도 참고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구경 같은 거 해보더라도 이게 출렁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롤하고 피칭 같은 것들이 제어가 잘 되니까 그게 고스란히 편안함 그리고 안정감으로 다가와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브레이크 계통은 담력이 가초감부터 강한 편이고 꾸준하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되게 든든했는데요. 조작할 때 페달은 부드럽게 밟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편안하고 부드러운데 강인함이 같이 살아있는, 그리고 충분한 제동이 필요할 때는 운전자한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꽉 잡아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 만족감 같은 것들도 높은 수준이라는 거 전달드려 보고요. 들어와서 달리더라도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거든요. 그래서 소음 발생이 조금 더 크게 들리는데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거의 거슬리는 것 같고요. 130, 140km 넘어서야지 그때부터 조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크기에 비해서 차 타이어의 폭이 235이기 때문에 많이 넓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만족스럽고요. 고속도로 주행에서의 연비는 공인 기준으로 13.4km인데 스포츠 모드에서 막 신나게 밟더라도 11, 12? 요 정도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나게 밟았을 때 얘기고요. 에코 모드 사용을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도움을 받아서 좀 탄력적으로 주행을 해보면 최대 연비는 저는 18.1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 2톤이 훌쩍 넘는 무게에 이런 차량에서 18km가 나올 거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물론 한 30km 정도 달렸을 때 거리로요, 그 정도 유지했을 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된다고 말씀드리진 못하겠고요. 최대는 그 정도까지 나왔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14km대 후반에서 15km 초반 정도 보시면 아마 실제 연비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가속력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할 때의 토크감 같은 것들이 괜찮아서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 차는 E4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와인딩 로드에서 조금 거칠게 차량을 몰아붙여 봤을 때 좀 상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스포티한 드라이빙까지도 소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있습니다. 앰비언트라이트는 14가지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컬러 이 가지수가 5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 보더라도 선명하게 앰비언트라이트가 보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이 또 앰비언트라이트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나쁘지 않았고요. 뒤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SUV 세팅에서도 렉서스만의 이 특유함, 독특함이 묻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서스펜션 세팅은 대동소이하지만 셰시의 강성이라든가 각종 부싱 같은 것들의 퀄리티, 그리고 이 레이팅 같은 것들, 쇼크옵셔버의 레이팅 같은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 셋업을 해둬서 전체적으로 이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조화가 되게 잘 돼 있어서 폭 넓은 운전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나름의 스포티한 느낌들, 거기에 내구성도 아주 좋죠. 완성도 높은 PHEV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에 만족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도심 주행에서의 편안함도 좋지만 확실히 장거리를 탔을 때의 기본기 좋은 차량들은 피로도가 낮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량 가격대가 어쨌든 1억을 넘다 보니까 시트 자체가 불편한 건 아닙니다만 마사지 기능 같은 거나 소프트 크루징 같은 것들은 추가가 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예전에 비해서 인터페이스라든가 뭐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기능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는 조금 더 보완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코너링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보더라도 한계치가 다른 동급 SUV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데요. 보기에도 이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코너를 가져가 보거나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높여서 좀 달려보면 밑에서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 보통 SUV들은 약간 무게중심이 높아서 세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휘청휘청하는 그런 느낌들도 드는 경우가 있는데, 렉서스 RX 450h 플러스에서는 딱 완전히 바닥에 깔려서 붙어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세단에서 느끼는 안정감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좀 전에처럼 과속방지 타고를 넘어보면 진입하고 나서의 이 뒷마무리 같은 것들도 꽤나 깔끔합니다. 도심이나 고속도로 뿐만 아니고 국도 구간을 주행을 할 때도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 같은 것들은 여전히 유효했는데요. 차량의 크기가 이 차폭 때문에 좁은 국도를 달릴 때는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뭐 폭넓은 국도 구간에서의 주행은 전혀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느낌들은 없었습니다. 스티어링을 이렇게 손에 파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약간 도톰한데요. 이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이런 데들이 살짝 얇은 느낌들이 있어서 글쎄요, 이 부분은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손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선호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RX 450h 플러스 정도 되면 조금 더 도톰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량 크기도 있고 하니까요. 조금 속도폭을 좀 넓게 잡아서 60에서 한 120 정도로 주행을 해보면, 그게 국도건 고속도로건 간에 옆 사람이나 뒷사람이나 이야기할 때도 목소리에 힘이 안 들어가도 될 정도로 실내가 정말 정숙합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정숙하고, 그리고 연비 괜찮고,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렉서스 RX 450h 플러스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부분은 글쎄요, 이건 가치 기준을 어디다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억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옵션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들은 몇 가지 남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시승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렉서스 RX 450h 플러스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